친구들 안녕. 어떤 하루 보내고 있어요? 좀 전에 비빔국수 먹고 약간 졸려서 밥 먹으면 항상 식곤증 때문에 졸려요. 잠깐 누워있다가 친구들한테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근데 그냥 음성으로 남기는 것보다 그냥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점심시간도 꽤 지났구나. 내가 늦게 먹은 걸 수도 있겠다. 음, 음. 각자의 입장에서 또 명절도 다 잘 보냈어요. 난 그냥 조용하게 보냈어요. 동생 만나고 그냥 강아지랑 보내고 그리고 또 잠깐 나갔다 왔는데 약간 다른 날보다는 좀 추운 게 풀려서 그런지 약간 봄 기운이 느껴지는 것처럼 따뜻한 느낌이 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그런 완연한 봄은 아니니까 아직도 그 바람에 대비하고 감기나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전에 생강차 타가지고 왔어요. 마시려고. 저는 생강차 좋아하거든요. 약간 매콤한 그런 맛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맵게 먹고 또 그 생강 편육 있잖아요. 시장에서 파는 그게 멀미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작은 봉지 같은 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갖고 다니면 차멀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가지고 다니다가 한 조각씩 이렇게 입에 오랫동안 물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강 편육은 뭐 배송으로 해도 시켜도 되고 아니면 재래시장 가면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장 가서 시장 구경도 할 겸 그렇게 생강 편육 사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멀미나 또 그 뭐 밥 먹고 바로 차 타거나 비행기 타거나 그러면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만으로도 안 되면 이렇게 상비약으로 소화제 같은 거 꼭 가지고 다녀서 이렇게 체하거나 멀미에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요즘에는 약국이나 편의점에서도 금방 살 수 있잖아요. 그 액으로 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뭐 장거리 여행을 하거나 운전을 많이 해야 되거나 그러면 그런 어떤 피로회복제나 그런 비타민도 그 알약이랑 액체랑 이렇게 일체형으로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물이 없어도 마시기가 쉽잖아요. 물도 편의점에 가면 다 살 수는 있지만 물도 좀 자주 먹어주는 게 좋잖아요. 근데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그래도 뭐 텀블러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텀블러 같은 거 챙겨서 좀 따뜻하게 이렇게 물도 준비하고 그래서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몸이 차가운 편이라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금방 식거든요. 과일도 엄청 좋아하는데 냉장고에 놓거나 이렇게 차가운 상태에 놨다가 그걸 먹으면 막 엄청 추워져요. 몸이 차가워져요. 그래서 또 저같이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은 과일 같은 것도 차가운 성분이라 몸을 차가워지게 만들 것 같아요. 근데 뭐 약간 과일을 구워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귤도 너무 차가운 상태에서 먹다 보니까 예전에 어떤 다큐 같은 거 보는데 귤을 구워 먹는 사람을 봤거든요. 이게 너무 차가우니까 어떤 아무튼 몸이 아프신 분이었나 그랬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따뜻하게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귤도 차가우니까 구워서 드시는데 거기 그때 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먹을 때도 너무 추우니까 구워볼까 그런 생각에 구웠는데 맛있더라고요. 약간 저는 그 불에 그 탄 냄새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구워서 껍질에서는 탄 냄새도 좀 나면서 과일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또 당도도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먹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술리나 이런 데 가면 자몽도 그렇게 약간 구워서 나오잖아요. 약간 그 자몽이 쌉싸름하니까 좀 그런 맛을 안 좋아하면 먹기 힘든데 그 위에 설탕 같은 걸 입혀서 이렇게 구워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좀 더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몽은 그
그 투명한 껍질을 아예 까서 알맹이만 먹으면 조금 더 쓴맛이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지금 과일 무슨 과일 나올 때예요? 귤, 배, 사과 이런 거? 근데 요즘에는 그 하우스 재배가 많아서 뭐 어떤 게 제철인가 그런 상관없이 막 나오긴 하니까. 근데 또 계절마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과일들도 배송시키거나 그러면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아무튼 과일도 많이 드시고 야채, 생선, 견과류. 저는 유제품은 그렇게 선호하진 않지만 유제품이나 두유나 이런 거, 두부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드시면서 건강을 챙기시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그냥 우리의 상처나 사랑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정말로 이 세상은 생각보다 어떤 폭력적인 상황에 많이 놓여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나라 자체가 좀 더 폭력적인 환경에 그렇게 노출이 돼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또는 그런 나라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여러 나라에서도 보면 왕따 사건이나 인종차별이나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평생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런 정신적인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상처를 가지고 그런 상황들을 말을 하는 걸 보니까 그런 일을 겪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을 겪어보지는 않아서 제가 당사자가 아닌데 그런 사람의 마음을 100% 이해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로 오만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다 이해하고 다 품어줄 수는 없겠지만 정말로 많은 상처가 됐겠다. 정말로 너무 많이 아팠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담담하게 하고 있어도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도 제가 봤을 때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인성교육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동화들을 통해서 늘 아이들한테 이렇게 낡고 아름다운 부분을 채워주고 또 어른들도 치유가 되지 않은 상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처들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내가 온 마음으로 100% 사랑하고 이러는 게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관계는 나 혼자만 잘하려고 해서는 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도 저는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늘 이렇게 사람들을 만났을 때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랑을 주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게 관계는 저 혼자만의 마음이나 생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깊은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고 존중하지 못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대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도 많이 겪고 또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다 자기가 가진 상처로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표현하니까 되게 성숙하지 못한 사랑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도 또
많이 힘들고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저도 너무 어리고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도 잘 모르고 그랬는데 점점 저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많이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예전에는 나를 사랑한다고 다가오면 그 사람 중에서 선택을 하니까 어, 잘 몰랐거든요. 근데 나를 사랑한다고 다가오는 사람이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은 아닌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제대로 된 사랑을 알고 있는가 그렇게 어, 자기 점검을 해보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 그런 아까 폭력적인 상황들 왕따 당하거나 인종차별이나 그런 부분으로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무차별 공격하고 정말로 죽을 만큼 때려주고 병원에 실려갈 만큼 만들고 이런 건 너무 못된 거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아예 근절이 돼서 처음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에 그런 상처를 가지면 평생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기도 너무 어렵고 또 온전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100% 사랑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아예 처음부터 근절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진짜 어렸을 때부터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그 상처들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면 나랑 정말로 직면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내 진짜 감정들, 내 진짜 상처들과.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 이루어져 있어서 투사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투명한 사람이라서 잠깐만요. 둥글레차 끓이고 있어요. 예전에 끓여놓고 뭐 다른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태웠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타이머를 항상 작동시켜놔요. 혹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냄비까지 홀랑 태워 먹어가지고 아무튼 둥글레차 좋아하세요? 저는 둥글레차 향도 좋고 둥글레차가 몸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효능 찾아보면 그래서 친구들도 둥글레차나 보리차나 결명자가 눈에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큰 주전자나 냄비 같은 데 끓여놓고 스시로 이렇게 좀 따뜻하게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런 자기와 정말로 만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저는 진짜 투명해서 뭐 제가 잘못하거나 뭐 제가 지나온 시간들 말을 안 해도 이미 친구들과 아장아장 할 때부터 살고 있었으니까 친구들 제 모습 다 알 거잖아요. 제가 성장하는 과정도 쭉 다 봤을 거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는 워낙 뭐 해파리 같은 사람이라서 다 그냥 드러나니까 그리고 뭐 싫은 거 좋은 척 잘 못하거든요. 이미 표정이 그거 싫거든 막 하고 있어가지고 좋은 척 못해요. 좋은 척도 하지도 않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친구들한테도 정말로 가장 솔직하게 다가가고 그랬는데 이제 친구들이 자꾸 투사를 하거나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제가 투명하게 다가갔고 또 저한테 유익한 내용이 아니라 정말로 100% 친구들을 위한 얘기들을 했는데 그거를 좋지 않게 본다면 친구들의 해소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마음에는 있지 않은가 이거를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냥 누가 봐도 저거는 맞는 얘기다 이런 얘긴데 내 마음이 뭔가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와서 뭐 꼬투리를 잡고 싶거나
뭐 사랑과 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반대로 꼬아서 비난하고 싶거나 이렇다면 내가 상처받은 마음이 있어서 그게 꼬아져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내 상처가 저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저렇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있구나,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좀 내가 못나 보이니까 다른 표현으로 해서 다른 상황에 맞는 것들을 갑자기 아무 대화 주제에서 아무런 연결의 의미도 없는데 갑자기 얘기하거나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대화를 다 분석한다고 했잖아요. 헤어지면 분석해보면 내가 했던 말과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딱 대입을 시켜보면 내가 했던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되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꺼냈구나, 이게 딱딱딱 되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다 내놓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을 계속 종합해서 데이터를 내놓고 있다 보면 그 사람의 성향, 기질, 성격 이런 게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마음 씀씀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기본적인 그게 딱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과 행동을 함에 있어서 그런 객관적인 자료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말을 할 때 표정, 눈빛, 또 미세 근육들을 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짓잖아요, 표정으로. 그러면 어떤 근육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가 이런 것도 다 보이니까. 그리고 그런 미세 근육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자리 잡잖아요. 웃음이 많은 사람들은 웃음 주름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다 자기가 표정들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말했던 부분도 늘 살아있는 마음을 갖고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그러면 해가 거듭할수록 아름다운 표정을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예쁜 얼굴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왜냐면 계속 내가 예쁜 마음을 품으면 인자한 표정을 짓고 그런 우아한 분위기를 풍길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돼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런 표정이나 그런 얼굴은 그냥 환경에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그때 어떤 전철에서 어떤 정말로 남루해 보이는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 할머니 표정은 진짜로 편안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느꼈던 것 같아요. 고생도 참 많이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표정이 참 부드럽다, 온화하다, 그런 그 할머니의 성품이 얼굴에 그대로 묻어나오는구나, 이런 걸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표정을 잘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내 내면을 늘 갈고 닦으려고 하고 그런 노력의 결과물들이 그렇게 집약체를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얼굴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런 건 나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진짜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다 예쁘다고 했잖아요. 근데 막 되게 재밌는 표정을 짓고 막 뭐라고 할까, 마음이 정말 착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친구들이 보이는데 그럼 너무 귀여운 거예요. 어쩜 저렇게 사람이 귀여울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친구들도 저처럼 좀 예민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민하기도 하고 또 뭐 생각을 좀 깊이 하거나 그런 친구들요. 근데 저도 이제 최근에는 그런 친구랑 만나게 됐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뭐 약간 의외의 사람이라서 왜 나한테 다가올까, 이런 게 의문이기도 했는데 계속 지속적인 마음들,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어도 배시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자기 마음을 늘 한결같이 표현을 하고 자기가 가진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좋아하면 사실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왜냐면 내 마음을 갑옷을 입지 않고 다 오픈을 한다라고 하면
뭔가 나의 가장 부드럽고 취약한 부분도 다 오픈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전혀 무방비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사랑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건 어, 내가 가진 마음의 크기만큼 사랑이 오지 않을 때는 상처받을 수 있는 확률이 너무 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그렇게 계속 일관적으로 보여주면 그 사람이 그냥 그런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쩜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예쁜 사람이 존재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사랑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지위나 환경이나 국적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사람이 가진 그런 가장 맑고 깨끗한 마음 그리고 가장 깊이 있는 마음은 뭘까?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서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쁜 사람이다. 정말로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그리고 또 그런 모습을 가져서 내면 그런 예쁜 내면이 있어서 예쁘기도 하지만 겉모습도 예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런 눈망울에 정말로 깊이를 담고 있구나 이런 부분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살아오는 어떤 직책에 따른 무게감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생각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너는 너무 생각이 많다라는 말을 듣거나 아니면 해야 될 책임감이나 규칙적인 부분이나 또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보여지는 나로서 그러니까 책임감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또 내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좀 치중된 삶을 살았을 것 같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도 규율이나 규칙이 강조되는 세상에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런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의 수행을 마치고 딱 집으로 갔을 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나는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는가,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살아왔는가,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놨을 때 내가 내 마음 상태가 행복한가, 평화로운가, 그리고 내가 만났던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다고 느꼈나, 존중받는다고 느꼈나, 이런 부분들이 집에 왔을 때는 해보게 되는 생각들이잖아요. 그럴 때 어떤 그런 격차가 벌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친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관계들에서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내 모습으로 그렇게 있다가 정말로 본연의 나로 돌아왔을 때는 뭐 편안함을 느끼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관계 속에서도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줘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뭐 힘들면 오늘은 너무 힘든 것 같다, 지친다, 속상하다, 슬프다, 내 마음이 아프다, 너무 힘드니까 좀 도와줄래? 이런 말 하는 거 우리 너무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저도 뭐 도와달라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런 건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은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을 더 친근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약간 완벽주의 성향도 있고 그래서 밖에 나가면 되게 그냥 모든 걸 잘하고 다 괜찮은 것처럼 지내야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나는 막 엄청 개구쟁이 같은 면도 많고 되게 웃음도 많고 농담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흐트러진 내 모습을 보여준다고 착각하면서 살아온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막 새침대기 같고 자기만 생각할 것 같고 이런 이미지로 많이 보더라고요. 또 말투나 또 취향이나 이런 부분은 막 뭐라고 할까, 그런 원피스 같은 거 좋아하고 하늘하늘거리는 거 좋아하고 니트 좋아하고 이러니까. 근데 그런 건 그냥 취향인 거고 제 성격이 막 공주병 같은 성격은 전혀 아니거든요.
어,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면으로만 보니까 그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좀 더 편안하게 나를 드러내도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장난도 더 심하게 하고 농담도 하고, 근데 그전엔 자존심도 너무 세가지고 제 사적인 얘기도 전혀 안 했거든요. 그냥 혼자 골마 터질 때까지 혼자 그런 모든 부분을 안고 있다가 혼자 삭히고 정말로 그게 이제 폭발할 때 그렇게 드러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거 너무 잘못된 거잖아요. 압력솥이 폭발할 때 정말로 큰 소리를 내면서 폭발하잖아요. 굉음을 내면서. 근데 그런 상태가 가기 전에 아까 말했던 방식, 나 힘들어요, 아파요, 슬퍼요,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이런 말들을 할 줄 알았어야 되는데 모른 거예요. 방법들을.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오는 삶이 순간들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알아간 거예요. 아,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거였는데 내가 그런 말을 못해서 힘들었구나, 그렇게 느꼈고, 또 제가 잘 몰라서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아직 더 어리고 그런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럴 때 이렇게 말해도 돼, 그리고 언제든지 네 의견을 말해도 돼, 이런 부분을 말해주고 싶었고, 또 이제 어른들도 그런 너무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에 말하는데 눈물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충격적인 상황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정서적인 폭력 상태나 그런 신체적인 폭력 상태를.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동화책을 읽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위해서도 어른을 위한 동화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따뜻해지는 부분으로 감성적인 접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렵고 딱딱한 책도 좋지만 정말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동화책을 읽어줘야겠다,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동화책도 접목해서 읽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면 알라딘에 가서 동화책이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동화책도 읽고 진짜 지금 읽고 있는 책들도 같이 병행을 해서 두 가지를 다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들 마음에 지금 남아있는 그런 사랑을 더 증폭시켜주고, 그런 친구들이 아직 극복하지 못한 마음의 트라우마나 상처들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화 작업으로 동화책을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너무 아파하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을 겪고도 지금 잘 살아있다는 자체가 정말로 고맙다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냥 힘든 날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모든 날들을 겪고 나서도 지금 살아있다는 게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힘든 날들에 대해서 스스로 다른 선택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생에서 마주 대하고 의견을 나누고 감정적인 소통을 하고 얘기들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소통을 하고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면서 그렇게 함께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싶고, 정말로 100%가 친구들을 위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나의 어떤 모난 마음이 올라오면 친구들의 마음을 돌아보고 다스리세요. 내가 이거를 꼬아서 들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을 어떤 부분에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직시하고 마음의 거울을 비춰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것들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내 마음에 상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있는 내 마음을 봐라,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분명히 내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그런 상처가 있으면 내가 달래주고 풀어주고, 그런 정화 작업들을 계속 스스로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줬잖아요.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 행복해지는 길을 찾고, 이런 부분들을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늘 사랑과 감사를 나한테 보내고, 또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곳에서 어, 깃들어 있는 사랑과 감사를 발견하고, 또 나를 위한 확언을 자꾸 해주고, 나는 잘 될 사람이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 주변에는 항상 좋은 인연들만 온다, 이런 긍정적인 선언들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사고 자체를 딱 긍정적으로 세팅을 해놓으면 그 기운에 따라서 나한테 좋은 것들이 오니까, 다른 사람들 흠잡아서 계속 꼬투리 잡고 이래봤자 자기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내 생각에서 나온 건데 그게 나한테 내 거예요. 다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때 알려드렸잖아요. 대화가 아니라 그냥 까마귀 소리 같은 소리, 돌고래 주파수 같은 소리를 내면서 살지 말고, 대화란 상대방과 나와의 교감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듣는다. 그래서 들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요즘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을 잘 들어주는 경청의 마인드, 경청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또 내 생각도 말하고 이러면서 소통을 자유롭게 하고, 상대방이 말한 부분에 있어서 아무 이유 없이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게 누가 들어도 맞는 얘기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나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같이 마음을 내고 생각을 모아서 같이 더 좋은 방향으로 상생의 인연을 만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거나, 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 생각도 들어볼래? 우리 이렇게 해볼까? 라고 강요나 이런 게 아니라 청유, 권유, 이렇게 부드러운 방향으로 같이 가자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잘 안 되는 게 정말로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는데도 정말로 못 알아들을 때 폭발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못 알아들을 수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바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걸 왜 모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또 그때는 제가 이성적인 뇌로 넘어와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때니까 이런 부분을 늘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스로도 느끼거든요. 어떤 실수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말하잖아요. 그렇게 실수했다고. 이런 부분 빼고는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다 친구들을 위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도 지혜로운 부분에 있어서 또 나눠주고 싶은 부분이나 정보나, 또 어떤 친구들이 가진 재능과 특기들로 좀 공유하고 싶거나 그러면 친구들만의 매력을 보여주신다면 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더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한테 배워야지 그렇게 늘 꼬투리 잡고 이런 건 자기 인생을 그렇게 다 버리는 길이다, 이 부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책들도 읽어주잖아요. 그런 부분도 늘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사랑과 감사를 담아서 하는 말들, 미리 감사하는 것, 그런 진동 상태를 늘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 이런 게 중요하다고 말했잖아요. 뭐 정말로 바보 같은 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막 얘기하면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라서 자기가 그렇게 부정적인 진동 상태로 자기 자신의 운명을 계속
내리면서 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몰라. 이걸 몰라서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바보 같구나. 이게 너무 중요해서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책을 통해서 제가 다 읽어주고 있잖아요. 근데도 적용을 못하는 걸 보면 좀 심한 말로 아메바인가? 돌하르방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머리가 장식품은 아닌데 왜 머리를 현명하게 안 쓰고 자꾸 나쁜 곳으로만 쓰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고 진짜로 나를 위한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필요했는데 여러분은 제가 다 알려드리잖아요. 하나하나 다 글로 써서 알려주고 영상으로 찍어서 알려주고 책을 읽어서 알려주고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딱 저 같은 친구 한 명만 갖기를 원했는데 친구들은 제가 해주잖아요.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친구들 걸로 다 가지고 가서 친구들의 삶이 늘 평화롭고 정신적으로 풍요가 일어나고 또 정신적인 풍요가 물질적인 풍요로 그렇게 연결이 되니까 친구들이 가진 잠재력, 창의력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개발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늘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마음을 자꾸 쓰면 내 마음이 행복해지거든요. 그리고 내가 행복한 상태에서 일을 하면 어떤 경우에도 다 능률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늘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 좋게 나한테 거울 보고 화이팅 해주고 오늘도 하루 잘 살아보자. 사랑해, 고마워 이렇게 시작을 하고 또 잘 때도 그렇게 하고 또 모든 곳에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곳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곳에 사랑과 감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샤워하면서 이렇게 어떤 하루에 그런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털어내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상에서 습관을 계속 들이다 보면 여러분의 이 뇌관이 늘 행복의 정점만 찍을 것이다. 그렇게 긍정적 사고 그리고 행복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늘 세팅하자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상태에 따라서 그런 모든 복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늘 행복한 기분을 유지하고 이러면 친구들의 삶에 늘 행운이 올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복 짓는 삶을 살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복을 짓고 살아가도록 내가 도우면서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을 정말로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어떤 슬픔을 보거나 친구들이 사랑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때 심장이 아리고 베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진짜 통증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숨 막히다 이런 느낌이 어떤 정서적인 교감을 많이 한 친구들한테는 더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의 슬픔이나 아픔, 고통이 친구들만의 것이 아니다. 저랑도 연결이 돼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울거나 아파하거나 사랑과 반대되는 면으로 자꾸 가려고 하거나 이런 걸 보면 정말로 슬프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늘 내 마음을 열고 사랑에 강한 사람은 없어요. 사랑에는 누구나 다 취약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가장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내가 이만큼 두렵고 이만큼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너무 알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다가오는 친구들의 마음이 근데 시간이 필요하긴 하죠. 왜냐면 더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실을 늦게 안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알아가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결같다라는 마음을 느끼면 그런 사랑에 대해서 모른 채 할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때때로 사랑이 두렵다고 느껴져도 그렇게 표현하고 그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사랑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면서 받은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막들을 세워놨는데 저도 모르고 있었다가 최근에 저랑 만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음, 누구나 다 그렇게 다치기 싫어서 그런 마음의 벽들을 세우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호 장벽을 세웠듯이 여러분은 그런 장벽을 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온전하게 사랑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늘 사랑을 담아서 얘기하고 있으세요? 아니면 감사하다는 표현을 잘하고 있으세요? 또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친구들이 가진 어떤 매력으로 이 세상에 어떤 가치들을 좀 부여하고 그렇게 정신적인 유산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남기고 이 세상 마지막 소풍을 잘 멋지게 끝내고 싶으세요. 어떤 그냥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냥 다 잘 살아서 우리가 하늘이 데려가는 날이요. 우리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남은 인생의 시간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남은 시간들 앞으로 보내길 모든 시간들은 사랑과 감사로 가득 채워서 그런 방향만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포용해주고 이런 마음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진심을 담아서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만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언제나 지금처럼 투명하게 친구들 곁에 그렇게 가겠다고 말할게요. 그래서 그동안 받았던 어떤 많은 상처들 그리고 정말 큰 아픔들에 대해서 정말로 꼭 안아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언제나 마음을 열고 있다면 그런 위로 어떤 공감이 필요할 때는 늘 이해하고 들어주려고 할 테니까 마음의 장벽을 세우고 사랑과 반대되는 부분으로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만 하지 않는다면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의견 차이는 언제든지 소통을 통해서 그런 간극들은 줄여갈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랑하는데 이해를 못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이유가 모든 부분들을 다 감싸줄 수 있고 치유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과 감사 그리고 이해 그리고 누군가의 슬픔, 아픔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더 꼭 안아주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그러면서 그 상처를 가진 사람들도 점점 동화가 돼서 내가 정말로 소중한 존재였는데 내가 너무 힘든 인연들을 만나서 이렇게 아팠구나 라고 털어내고 그렇지만 나는 충분히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내가 사랑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 사랑받을 수도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도 좋다 그냥 살아있는 이 자체가 충분히 존귀한 존재이고 사랑받을 이유가 충분하다. 그리고 사랑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내 자체로 이미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이 세상에 태어난 자체가 축복이다.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있지만
이런 부분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좀 조절을 하고 그러느냐에 따라서 다른 관점, 다른 감정들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상처받은 나를 안아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고 친구들의 인생이 늘 봄날처럼 따뜻한 햇빛으로 가득 차서 따뜻하기도 하고 밝기도 하고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친구들의 모든 날, 모든 인생을 축복할게요. 그리고 언제나 사랑과 감사로 늘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마음도 행복하고 여유롭고 평화로운 그런 세상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바랄게요. 그리고 또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자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하루 잘 살았어, 고마워, 사랑해 이런 얘기 들려주고 또 뭐 나를 위한 확언들도 하면서 잠들면 좋을 것 같고 또 남은 시간들 이제 잘 보냈잖아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보내고 또 집에 가서 편안하게 밥도 잘 챙겨 먹고 그렇게 잘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시간에서 행복하게 그렇게 잘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제 얘기를 들어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100만 번 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안녕.